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입수한 2024년 중국 KOL 발전 연차 보고서, 이걸 좀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특히 중국 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한국 브랜드 담당자분들 꼭 아셔야 할 내용 중심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서 내용이 사실 방대한데요. 오늘 딱 필요한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 KOL 시장, 이 생태계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 마케터들이 딱 봤을 때 이거 변했다, 이렇게 느낄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장들 둔화 속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2024년 기준으로 팔로워 만 명 이상 KOL, 이 숫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년 대비 5% 늘긴 했는데 5%요? 근데 이게 둔화된 거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 그러니까 2020년에는 증가율이 22%였어요. 비교하면 확 줄었죠. 와, 22%에서 5%면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해요. 핵심은 뭐냐면 팬수 50만 명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이나 허리급 KOL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51.4%. 이 그룹이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1,000만 명 넘는 아주 큰 KOL들은 뭐랄까 새로운 얼굴이 나오기 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제일 유명한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그 중간 허리급 KOL들을 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플랫폼별로 특화 전략이 아주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우인, 틱톡이죠. 거기는 여전히 그 강력한 알고리즘으로 이커머스에 강하고요. 샤오홍슈는 아시겠지만 콘텐츠 기반 추천, 그 총차오 문화 있잖아요. 거기가 강하고 또 중소형 KOL한테 좀 유리한 환경이고요. 또 콰이쇼는 신뢰 기반 커뮤니티, 빌리빌리는 Z세대들이 좋아하는 좀 깊이 있는 전문 콘텐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색깔이 더 강해졌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성격이나 목표에 맞춰서 플랫폼을 정말 잘 골라야겠네요. 전이랑 달라졌군요. 네,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 트렌드 변화입니다. 여전히 일상 기록 이런 건 인기가 많은데요. 네네. 근데 문화 관련 콘텐츠가 32% 넘게 성장했고 IT 인터넷 분야도 25% 이상, 심지어 농업 관련 콘텐츠도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어요. 농업이요? 좀 의외네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이제 그냥 웃고 즐기는 걸 넘어서 전문적이거나 실용적인 정보, 뭔가 가치를 주는 콘텐츠를 더 찾는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짧은 영상, 쇼폼 외에도 좀 길더라도 몰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의 중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변화가 많네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드린 중소형 그리고 롱테일 KOL 활용,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샤오홍슈나 빌리빌리 같은 데서는 이분들 팬덤이 충성도가 높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타겟 마케팅을 하기가 좋아요. 정밀 타겟팅이요? 네. 예를 들어 샤오홍슈는 사용자들이 검색해서 정보를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특정 니즈가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허리급 KOL을 연결해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타겟 도달률도 높일 수 있죠. 뭔가 딱 필요한 정보를 친구에게 추천받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치 경쟁의 시대시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냥 제품만 띡 보여주는 걸로는 부족해요.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줘야 합니다. 차별화된 가치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AIGC, 생성형 AI 같은 거 있잖아요. AI가 만든 이미지나 챗봇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서 좀 혁신적인 가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KOL이 진짜 써보고 느끼는 솔직한 경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KOL이랑 협업해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 데이터, 뭐 관심사나 행동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 최적의 KOL을 딱 매칭해주는 마케팅적인 가치도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 브랜드만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형식도 다양하게 하고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쇼폼이나 라이브 커머스 말고도 좀 깊이 있는 정보를 주는 중장편 영상이라던가 여러 KOL이 같이 나와서 만드는 콘텐츠 같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실제로 도인 데이터를 보면요. 광고성 콘텐츠의 평균 시청 완료율이 3.15%밖에 안 돼요. 3.15%요? 와.
근데 일반 개인 콘텐츠는 13.54%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사용자들이 광고에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진정성 있고 퀄리티 높은 콘텐츠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네, 와닿네요. 실제 플랫폼 사례를 좀 더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샤오홍슈 같은 경우 예전에는 뷰티나 패션이 거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맛집, 육아, 반려동물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한테도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소형 KOL 중심이니까 특정 취향을 가진 소비자 그룹을 딱 노리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브랜드가 쫑차오 방식으로 인지도를 쌓기에 정말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도우이는요? 거긴 워낙 크잖아요. 도우이는 뭐 트래픽은 여전히 막강하죠. 근데 최상위 KOL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고 또 너무 광고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짜야 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확 높일 때는 상위 KOL을 쓰고 실제 구매 전환을 위해서는 중소형 중에서도 추천 전환 통합형이나 전환형 KOL을 같이 활용하는 거죠. 보고서 보면 이런 KOL이 전체의 2.1% 정도인데 가치가 높다고 나와요. 아, 목적에 따라 KOL을 조합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중국 내 외국인 크리에이터 활용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KOL이 한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 거의 대부분 96% 이상이 중소형이나 롱테일급이에요. 오, 외국인 KOL이 그렇게 많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육아 방식, 맛집 같은 거를 일상 기록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외국인 KOL 컨텐츠 중에 이런 일상 기록이 거의 29% 정도거든요. 이렇게 문화적인 공감대를 만들면서 다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랑 전략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중국 KOL 시장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요. 차별화된 가치를 누가 더 잘 제공하느냐, 이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 나눈 중소형 KOL의 부상, 플랫폼별 특화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컨텐츠의 질적 향상,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블랭크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성공의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이나 다른 중국 마케팅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요. 골든에이지 인터내셔널 네이버 블로그를 꼭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 구독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남다른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